지금 온통 장안의 화제는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과거에도 유시민의 입은 여러 가지 설화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본인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던 그 장본인이 유시민인데, 유시민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유시민과 김어준이 만났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유시민이 김문수 후보의 부인 되시는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그 설란영 여사가 이제 이재명 후보 부인되는 김혜경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설란영 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 씨는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한일도르쿠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학출 노동자, 대학 나온 노동자 이런 뜻입니다.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인 설 씨와 혼인을 한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설란영 씨는 대학에 낙방을 해서 바로 회사에 입사를 한 케이스입니다. 유시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 김문수 후보는 자신과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서 내가 좀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되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되면서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게 됐을 것이다.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이래서 이 사람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이웃나라, 유럽, 북미, 남미 전 세계를 통틀어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선거로 치러지는 맞서 있는 양쪽 진영에서 상대 진영 후보의 부인을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의 아우성이 지금 메아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하고 같이 조선일보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박은주 부국장이 방금 전에 저 방송하기 전에 만났습니다. 한 점심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그 여성 교수님 몇 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박은주 국장이 전한 말에 따르면 그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시민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걸 어찌해야 될지
정말 충격과 그 어이없음에 빠져 있는 상황을 점심자리에서 듣고 왔다라고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도대체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삼종지도를 얘기했던,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으면 자식만 바라보고 산다는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마 조선시대 때도 이런 얘기하면은 몰매를 맞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여성학을 깊이 연구한 분들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여성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삼종지도라니요. 조선시대 여성들도 주관적인 당당한 역할을 해낸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는 기혼 여성의 지위가 남편에 의해 결정된다는 여성 비하를 했다라고 국민의힘은 비판을 했습니다. 노동자는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노동자 계층 멸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왜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노조라면 지금 민주노총은 그리고 한국노총은 유시민의 발언을 통렬히 비판하는, 질타하는 그런 성명서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보 여성계의 그 유력 인사들, 내로를 하는 인사들, 여기서도 유시민을 문매를 때리는 그런 질타가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들, 이분들 다 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성을 새치혀로 땅바닥에 눕혀버린 이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단체들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노총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평범한 오늘을 투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찐 노동자인 여성은 대학생 출신 노동자 남성에 의해 고양되는 수동적인 존재인가, 기혼 여성의 지위와 주관은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부속품에 불과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의 이 같은 말에 이재명 후보도 공감하고 있습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런 발언은 여성을 남편의 그림자나 부속품으로 노동자를 학력으로 서열화하는 구시대적 성편견의 표출이다. 진보를 가장한 왜곡된 폭력적 성의식, 그것이 그들의 민낯이다. 저희가 눈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른바 진보 인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성들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여러분 아마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한 여성의 삶 전체를 남편의 존재에 기대 형성된 허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박탈하려는 계급주의적 비하이며 그 속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멸시와 오만이 배어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노동자에 대한 천박하고 교만하고 이중적인 시각이다. 평생 욕 안 하고 살던 부부가 이런 발언을 듣고 욕을 입에 달고 살게 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부가 평생 욕을 입에 올린 적이 없는데 유시민 이번 발언을 보고는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일정 단장,
민주당의 어용 지식인 유시민 이사장이 김어준의 유튜브에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을 내놨다. 노동자가 대학생과 혼인해서 균형이 안 맞고 그래서 남편을 우러러본다는 저열한 인식이 경악스럽다. 그 시절 대학 문턱을 밟아보지 못하고 평화시장 구로공단 등 공장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느냐. 그 시절 공순이라고 비하당했던 여공들에 대한 뼛속 깊은 경멸에 가득 찬 발언이었다. 2025년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노골적인 전 근대적 가부장자의 찌든 막말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 시절 대학에 못 가셨던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게 누군가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 이런 망언을 하고도 감히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 이재명 후보도 유시민의 천인 공노할 막말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저는 이 대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한 말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유시민 씨는 아직도 대한민국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하라.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도 하는데요. 이미 그쪽 진영에서 권력이 되어버린 유시민이 또 하나의 권력인 김어준 유튜브에서 그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감히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들이 무서워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대신해서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부대변인, 여성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남편의 지위에 따라 평가하고 정신상태까지 조롱한 구시대적 여성 비하다. 하지만 지금 진보 진영은 침묵하고 있다. 만약 이런 비슷한 발언이 보수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벌써 서울 광화문 광장이 분노의 촛불로 타올랐을 것이다. 여성 인권을 외치던 시민단체 지식인들 다 어디 갔느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이 유시민의 발언이 너무나 역겨웠는지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유시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그 당시 대학생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강의를 받아 적은 필기노트였습니다. 필기노트에는 다음 시험에 나오는 그런 주요 내용들이 그 답안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필기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학 선생들은 시험 문제를 자기가 강의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책에 있는 부분에서도 물론 시험 문제가 나가지만 책보다는 본인이 강의한 내용이 더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칠 때 그 강의 필기 노트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빌려줄 수 없는, 왜? 시험 성적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내가 잘 봐야 되고 내가 내 동료보다 잘 봐야 되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시민이 윤희숙한테 필기노트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한 말입니다. 어제처럼 제가 유시민 그분을 졸업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한 날이 없었다. 1991년 대학교 3학년 때 수업이 끝나고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학생 유시민 선배가 내게 곧장 다가와서 자기 대학 졸업 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같은 훌륭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얘기했습니다. 하! 세상에나 만상에나 복학생 유시민이 순진한 윤희숙한테 가서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자네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필기노트 좀 내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리고 순진했던 저는 홀랑 넘어가서 한 학기 동안 필기했던 노트를 제공했습니다. 자기보다 덜 배운 사람이 다 눈 아래로 보이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여성이란 그저 차분하게 꼼꼼하게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배운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에서 갈 수 없는 곳에 간 사람, 너무나 역겨운 여성관이다. 아니 인간관이다. 이건 비단 여성을 보는 눈이 삐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유시민 생각에 사람은 그냥 이용하고 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기호 1번 후보가 이 시각 현재도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유시민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겁니까?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유세장에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 유시민 씨 발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답이 오늘 9시 방송 뉴스에 내일 아침 신문에 일면 톱이 되어야 됩니다. 윤희숙 원장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아들의 판결문을 보고 저는 정말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턱 빠진 사람이 2명 있네요. 저도 턱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죠.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우 그 아이가 썼다는 음란 표현, 우리나라 법원이 500만 원 벌금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하고 똑같은 겁니다. 500만 원 상당히 큰 벌금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음란 표현을 했길래 여기서 말해드릴까요? 정말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단어가 거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젓가락도 나옵니다.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랐다. 저도 턱이 빠졌습니다. 사람에게 해선 안 되는 말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사람 아버지가 형수님에게 했다는 말. 뭐 꼬챙이로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이 4개나 판결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본인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끔찍한 기분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